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조유셉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머리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제가 내일 드디어 군 입대 하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잘랐고요. 9mm입니다, 9mm. 9mm보다 길면 또 너무 길고 9mm보다 짧으면 또 약간 반항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9mm로 잘랐고요. 오늘 이렇게 입소 전날 지금 호텔이에요. 대전에 있는 호텔인데 내일 논산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하룻밤 묵을 거고요. 영상을 찍은 이유는 원래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GP에 대해서 쭉 질문 주신 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많이 질문 주시는 그 단골 질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영상 찍는다고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군대 앞두니까 너무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군대나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안 찍으려고 하다가 아는 형이 그거 GP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던데 궁금해하는 사람 많은데 언제 올릴 거냐 그래가지고 부득이 입대 전날 이제 호텔에서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릴 예정이라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시고 스킵 하면서 넘겨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주 본 질문들 위주로 해서 한 9가지 질문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질문은 성적 보나요? 뭐 출신 같은 거 보나 이런 것도 꽤 많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성적 절대 안 봅니다. 성적 안 보고 출신도 안 봐요. 제가 부산에서 일했을 때도 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경기도, 충남, 뭐 부산대도 많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셨고요. 다 커리어도 다 다양하셨던 분들, 저처럼 GP로 바로 오신 분들, 뭐 보드 마치고 바로 오신 분들, 뭐 그 이상으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아서 전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일할지 얼마나 오래 일할지 딱 그것만 봐요. 그래서 성적은 안 보니까 성적 낮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건 사실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뭐 평생 일을 할 수 있는지, 롱런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사실 제일 많이 주셨어요. 나이 제한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술기일수록 조금 젊고 싼 의사로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조금 복잡한 술기일수록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롱런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단순한 술기인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롱런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빨리 기술을 습득을 해서 바로 개원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한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그곳이 이제 어떤 기술이 조금 어려운 기술들이다.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지방을 이제 뽑아낸다던가 하여튼 그런 좀 어려운 기술들이다 싶은 경우에는 롱런이 좀 가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병원도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좀 있으셔서 롱런이 조금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또 다른 업종에서 쉽게 덤빌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롱런을 하실 거면 조금 이제 어렵고 또 오래 할수록 노하우가 더 쌓여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이름도 좀 많이 알려질 법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게 좋고 빨리 하고 빨리 개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순한 술기 위주로 해서 개원을 해서 일찍 어떤 신도시라던가 이런 데 자리를 잡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더 좋고 또 나이가 40에서 50 넘어갈 때쯤에 되면 체력이 좀 붙이기 때문에 밑에 또 다른 새로운 의사들도 놓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데에서도 아마 개원이 조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내가 롱런을 할 계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짧게 저처럼 1, 2년 정도만 하고 이제 수련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업종 선택을 조금 자유롭게 골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술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제가 미리 뭐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가? 아니면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좀 조용조용한 편인데 환자들 앞에서 좀 버벅댈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세요. 술기는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어쨌든 다 알려줘요. A부터 G까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오스키 통과해서 면허 따신 분들 실력이면은 누구든지 금방 배워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GP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 복잡한 술기를 요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거 다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별하게 공부해 갈 필요 없어. 어쨌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다 병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만 듣고, 또 거기서 뭐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면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고 하나하나 또 알아가면은 뭐 크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뭐 단순한 술기라면 제가 봤을 때 한 달 이내로 다 끝날 것 같고, 조금 복잡한 술기라던가 좀 어려운 분야라는 경우는 뭐 한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더라도 어쨌든 루틴이에요. 매일 보는 환자 거의 다 똑같은 환자이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다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혹시 일자리가 부족하진 않나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일자리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디게이트라는 홈페이지가 제일 커요, 사실. 그 외에도 자잘자잘한 다른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너무 규모가 작고 일자리도 올라온 게 적어서 메디게이트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메디게이트를 들어가려면은 의사 면허 번호를 입력을 해야 회원가입이 되기 때문에, 면허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입력하고 회원가입하시고 구직 사이트 찾으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선배님들 통해서 아이디 하나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진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 쪽은 조금 아무래도 의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경우가 좀 있고, 지방 쪽은 좀 많이 있어요. 일자리가 많고 페이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구직 시즌이 있어요. 면허를 따고 이제 1, 2, 3월 달쯤 인턴 들어가기 전, 요때 구직 시즌이기 때문에 요때 대부분 병원이 바짝 이제 의사들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때 이제 잘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뭐 6월, 7월, 8월 이때도 뭐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은 중간중간 채우는 병원도 있긴 한데, 그때는 조금 수요가 낮은 편이고, 연초나 연말쯤에 조금 많이 구하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잘 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분야나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 분야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추천하는 분야는 추천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조금 재밌는 게 좀 좋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해도 조금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좀 오래 또 재밌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재미없는 분야는 아무래도 좀 지루하죠.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아무 뭐 사고 없이 루틴으로 쫙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고, 제가 일했던 피부 미용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환자들도 많이 오고 재밌는 술기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처치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으신 분들은 좀 그런 쪽 피부 미용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좀 요양병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비추천하는 분야는 조금 응급실 같은 분야는 환자가 정말 적은 어떤 시골의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대부분 환자 받다가 다 다른 병원으로 이제 전원시키는 역할이 많은 편이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실은 경험이 없으면은 조금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은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하는 질문인데, 이제 1년 일하고 제가 다시 군대 갔다가 이제 수련을 받을 예정인데, 다시 수련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수련 받는 이유는, 원래 저는 애초부터 수련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GP를 한 이유가,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남는 시간에 좀 놀기가 좀 뭐해가지고 GP를 한 6개월만 일하고 원래는 군대를 작년 여름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정상 조금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다 보니까 이제 1년을
딱 채우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저는 이제 수련을 받고 싶었고요. 수련과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군대에서 시간 많으니까 지내면서 한번 결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병원에서 저를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면 반갑게 좀 인사해 주시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GP 시작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은데 그냥 같은 이유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욕심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공부도 너무 힘들었고 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련도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욕심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좀 어떻게 하면 되냐? 욕심 없이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GP 배워서 빨리 개원하는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응급실은 당연히 롱런 어렵고 요양병원도 롱런하기가 좀 어렵고 롱런 하기에 가장 좋은 GP 루트는 그냥 사실 개원이죠. 그래서 빨리 기술 습득해서 좋은 위치 물색하신 다음에 개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의사들 두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그쪽이 아마 좀 그나마 낫지 않나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일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는 집하고 위치가 가까운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1시간, 차로 한 3-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아마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가까운 위치가 좀 좋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하고 좀 페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토탈 합을 구하신 다음에 페이랑 비교해서 내가 시간당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게 평균인 건가 대충 한 몇 군데만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그 메디게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몇 군데만 클릭해서 우리 동네 내 주변 병원 로컬에 페이는 시간당 한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난 요 정도만 맞춰서 살겠다. 난 조금 더 버는데 가겠다. 아니 난 좀 덜 벌어도 그냥 편한 곳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평균 인구의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맞춰서 하시는 경우로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다만 주의할 것은 어떤 데는 너무 터무니없이 이걸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GP 선생님들 또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 있고 평균적인 이 레벨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줘도 학생 때만 봐도 와, 나 이거면 진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 막상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여기 평균 레벨 받거나 그 이상 받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좀 격차가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그게 시간당 페이로 했을 때 한 달, 2달 이상 일하게 되면 격차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좀 몇 군데를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서 페이랑 일하는 시간 좀 결정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 휴가를 내가 적법하게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쓸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월 1회 토요일 제외하고 평일에 월 1회 제가 쓸 수 있었고, 또 1년 일하는 경우에는 그 연가가 나와요. 한 3일이나 4일 정도 제가 쓸 수 있는 성수기 제외하고 연가 3-4일 정도 쓸 수 있어서 제가 휴가랑 같이 합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제주도 갔다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 정도만 좀 알아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 없이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련하시는 분 수련 열심히 잘 하시고 3, 4학년 선생님들 국시 준비 잘 하셔서 내년 저는 9월 제대거든요. 9월 제대할 때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